자, 우리 에임드바이오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안 보여지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안 돼주는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걸 제가 숫자로 전부 다 한번 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 보시다가라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다 하면 제가 지금 눌러달라고 말씀 안 드리니까 그때 가서라도 정말 도움이 되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독자가 너무 적죠? 보시는 분들은 500분 이렇게도 봐주시는데 그래도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좋은 정보들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에임드바이오 크게 투 트랙의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DC 그리고 BBB겠죠.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ADC가 뭐예요?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ADC는 항체 페이로드 링커로 이뤄진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유도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체가 미사일 본체고 강력한 살상력을 가진 약물이 페이로드고 링커가 얘네를 접합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암세포에만 정확히 이 폭탄을 전달을 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럼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 그래서 혈뇌장벽이라 그래요. 우리 몸에서 뇌가 다치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장기다 보니까 이상한 성분들이 뇌로 못 들어오게 뇌혈관 장벽이 이렇게 있어요. 외부 물질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아주 촘촘한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뇌를 보호하기는 해요. 근데 약물이 들어가야 될 때 약물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근데 에임드바이오의 브레인 패스, BBB 기술이죠. 요 장벽을 뚫고 약물을 뇌 속으로 집어넣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뇌종양이라든지 치매, 이런 난치성 질환의 혁신적인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기술로 표준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표준 치료제가 뭐냐면 의학계에서 여태까지 나온 방법 중에 효과랑 안전성이 가장 잘 검증이 돼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을 표준 치료제라 그래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도 뇌질환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죠. 표준 치료제가 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익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표준 치료제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에임드바이오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에임드바이오의 메인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AMB302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얘가 뭐냐? 기존에 이제 ADC는 맞는데 뭘 타겟으로 하냐에 따라 갈려요. FGFR3라 그래서 암세포에만 유독 더 많이 발생하는 특정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3라 그러는 건데, 이 수용체 자체가 암세포의 증식이라든지 생존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데, 특히 이제 교모세포종이라 그러죠.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악성 뇌종양을 GBM이라 그럽니다. 여기랑 방광암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게 FGFR3입니다. 요거를 타겟으로 해서 폭발을 시키는 건데, 지금 현재 AMB302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임상 1상에 진입을 해서 지금 순항 중이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좀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올해 상반기 내로 이 임상 데이터의 초기 결과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다가올 겁니다. 이 결과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보이는 게 바이오 섹터의 특징이죠. 근데 이 결과가 지금 좋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정말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려 볼 테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가 필수겠죠. 무튼 그러면은 이거 타겟하는 거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가 그렇게 좋은데? 자, 기존의 FGFR3를 타겟으로 했던 저해제들은 독성이라든지 내성 문제가 좀 심했어요. 독성이 있다는 게 뭐예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성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성이 생기면 더 이상 치료의 진척도가 없거나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좀 미비했거나 아니면은 부작용이 너무 컸거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AMB302 같은 경우에는 ADC 방식이다 보니까 독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암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있게 됐어요. 게다가 특히 뇌종양 모델에서는 동물 실험 데이터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압도적인 생존율 향상을 보여줬죠.
기존 치료제들보다 5배 이상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아까 교모세포종이 뭐라 그랬죠?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악성 뇌종양이라 그랬어요. 지금 교모세포종은 표준 치료제가 테모졸로마이드예요. 근데 요거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AMB302가 임상 1상 초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이 좀 입증이 된다면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은 가능성이 못해도 90% 이상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온 집중을 해서 이 초기 결과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AMB302가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고 이게 이제 사실상 메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파이프라인 하나가 망하면 보통은 재임상, FDA 승인도, 재신청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AMB302는 애초에 그럴 일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만 보면 사실상 무조건 라이센스 아웃은 확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더 많아요. AMB301도 있고요. AMB001도 있고요. 306도 있고 정말 많아요. 파이프라인이. 그중에서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파이프라인 몇 개만 좀 설명을 해드려보면 301 같은 경우에는 항암 ADC입니다. 항암. 뇌종양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고형암이라 그러죠. 덩어리 형태의 암을 요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임상 동물 실험 단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AMB001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뇌질환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좀 다음으로 좀 주목을 하고 좀 흥미롭다고 볼 수 있는데 에임드바이오는 암만 보는 게 아니고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뇌질환 치료제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삐삐삐 투과 기술이 여기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약물이 뇌 안으로 잘 스며들어야 치매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치매는 여태까지 이렇다 할 표준 치료제도 없었어요. 그저 치매는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추는 정도만 됐지 이 약을 먹어서 호전이 돼서 기억 다 돌아오고 그런 게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001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에임드바이오는 삼성 서울병원의 남도현 교수님 팀이죠. 여기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환자 700명 이상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타겟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미리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임상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일단 적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결국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는 자리인 거지 계약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안에 충분히 좀 좋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반영이 되긴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일단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시너지를 일단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삼바가 뭐 하는 애죠? CDMO 하는 애죠. 약물 위탁 생산을 하는 데입니다. 이렇게 약을 만들어줘 하면 얘는 공장처럼 그걸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삼바는 단순히 투자를 넘어서 에임드바이오의 ADC 후보물질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맡고 있죠. 개발은 에임드바이오에서 하고 생산은 삼성이 하고 이런 완벽한 밸류체인 자체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정개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의 시너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올해는 무조건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들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바이오웨이븐이라든지 굵직한 빅파마들이랑도 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이랑도 지금 협력하고 있어요. 중국 글로벌 ADC 전문 기업 진스크립트 프로바이오죠. 얘네랑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26년 내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라든지 다양한 나라들의 빅파마와 공동 연구 또는 기술 수출 소식이 지금 들려올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조 단위 라이센스 아웃은 2건 이상 나올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근거도 제가 내일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재료들이 지금 우리 에임드바이오에게 너무 긍정적인 상황인 건 맞는데 지금 당장에 반영이 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 이제 신규 상장주 특성상 오버행 리스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계약에 대한 기대뿐이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온 라이센스 아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기미가 보인다면 제가 누구보다 자세하고 쉽게 이렇게 좀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볼 테니까 제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영상에서도 충분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노력할 테니까 그냥 속았다 생각하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투자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 몸에 어떻게 치료해야 가장 좋을까? 근데 그 와중에 에임드 바이오는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수치나 결과나 라이센스 아웃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에임드 바이오는 앞으로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조금 지치고 지루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혹시라도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추가적인 악재가 있다던가 그러면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지금도 너무 싸다라고 비중을 늘려두셔도 충분히 괜찮은 구간입니다. 저도 요때 딱 요때거든요. 요때 비중 굉장히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저도 걱정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해볼 테니까 100% 고맙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식사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더 질 좋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